바다에 사는 소라는 다리가 없어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라는 어찌된 일인지 제법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종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소라는 진짜 소라가 아닙니다. 갑각류인 개들이 속이 빈 소라 껍데기를 갑옷 겸 집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소라개라는 이름도 여기서 생겨났죠. 집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집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숨어 지낸다고 허미트 크랩, 은둔자개라고 합니다. 소라나 고둥 껍데기를 둘러쓴 게 귀엽고 키우기도 쉬워 중국에서는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기도 한데요.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라개들에게 어느 순간 집 문제로 고생을 좀 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몸이 커져서 좀 더 큰 집으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 집보다 조금 더 큰 나한테 딱 맞는 집을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괜찮은 집을 동시에 발견하면 서로 차지하려고 격렬한 싸움도 불사하는데요. 새로운 집을 보면 직접 들어가 대굴대굴 굴려보는 등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정말 귀여울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끔 물물교환 시장 같은 집교환 시장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크기가 다른 개들이 모여서 각자 가진 집을 바꾸는 겁니다. 필요한 조건은 딱 두 가지. 비어있는 큰 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른 여러 개들이 모이는 거죠. 가장 덩치가 큰 개가 비어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면 그 다음으로 큰 개가 그 빈 집을 이어받는 연쇄적인 이사를 하는 겁니다. 집을 구하러 돌아다니던 개들이 너무 크다 싶은 껍데기를 만나면 그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게 이래서인데요. 다른 개들이 오면 서로 키재기를 한 후 크기에 따라 나란히 줄을 섭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물물교환, 아니 집집교환이 끝나면 가장 작은 빈 껍데기 하나만 동그만히 남는데요. 이들에게도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뀌는 환경에 따라 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능력을 만드는 이런 걸 생물학에서는 적응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에서 적응은 단순히 변화에 맞춰 사는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개들이 성장에 따라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생물학적 적응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오랜 진화를 통해 생명체의 내부 시스템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 있는데요.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이런 적응 시스템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몸에서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지도 않고 출입문을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며칠만 지나면 먼지가 쌓이는 거죠. 문의 작은 틈으로 바깥 먼지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먼지가 우리 몸에서 생겨나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죽은 피부세포가 주범입니다. 집안에 쌓이는 먼지의 70% 정도가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의 생물학자 론 샌더와 론 마일로가 2021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6억 개 정도의 죽은 피부세포가 몸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걸 하루 2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2,500만 개, 1분에 42만 개, 1초에 7,000개나 됩니다. 인터넷이나 일반 건강서적에는 1분에 3, 4만 개, 시간당 100에서 200만 개의 피부세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주로 눈에 보이는 각질들만 계산한 과거 자료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거죠. 피부세포의 교체 주기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니 지금 우리 얼굴은 한 달 전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얼굴 피부가 아닌 겁니다. 몸속 세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창자세포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허파세포는 2, 3주에 한 번씩, 그리고 간세포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데요. 심지어 뼈도 10년이면 완전히 다 바뀌고 많은 근육 역시 15년에 한 번씩 교체되죠.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몸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30살이라면 뼈가 3번이나 바뀐 겁니다. 옛날의 여러분이 아닌 거죠. 엄밀히 보면 여러분이나 저는 어제의 우리도 아니고 1시간 전의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약 37조 2천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어서 하루에 3,300억 개라는 엄청난 세포 교체가 하루 24시간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있는 걸 그냥 써도 될 텐데 우리 몸은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되풀이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고 또 어느 순간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만들려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4시간 풀 가동하는 우리 몸에서 세포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몇 곳 있는데요. 뇌세포가 대표적입니다. 신경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산티아고 라몬 이 카알은 뇌세포는 죽을 수는 있어도 재생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생체 시스템은 단단한 뼈조차도 교체하면서 뇌세포는 왜 교체하지 않을까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 뇌세포는 다른 뇌세포와의 연결 자체가 그 사람의 기억이고 습관이며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세포나 뼈세포는 모든 세포의 기능이 같습니다. 집의 벽돌처럼 그냥 갈아 끼우면 되죠. 하지만 뇌세포는 연결 자체가 기능이기 때문에 교체되면 그 안에 저장된 정보가 삭제됩니다. 우리 몸은 세포의 젊음 대신 정보를 선택한 거죠. 물론 모든 뇌세포가 죽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지 않는다던 때도 있었는데요. 최신 연구들에 의하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해마의 치아 이랑 부위가 그런데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학습을 담당하는 이곳에서 하루 700개 정도의 뉴런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학습이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죠.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인간의 뇌라는 되뇌피질인데요. 여기선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땐 있는 것을 용도 전환에 써야 합니다. 고정관념이나 오래된 생각을 바꾸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체 시스템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오랜 진화를 통해 터득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자동화 시켜놓고 있는데요. 되뇌피질은 이와 달리 스스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쉼 없이 새로운 나를 만드는 덕분에 1년이면 엄청난 변화를 하는데 정신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홍역 예방주사 같은 건 한 번 맞으면 끝인데 독감 예방주사는 왜 매년 맞아야 할까요?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역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적응력 또한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이런 우리 몸이 작동되는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유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쓰는 현상유지는 지금의 상태를 바꾸는 것 없이 그대로 지속하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현상유지는 다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는 낡고 헌 것들을 버리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지향하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살아있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하고 있는 현상유지입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21세기의 문명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 지식을 버리지 않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의 되뇌피질은 어떠십니까?